차이로 이별 통보 받은 분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 성격을 고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 참겠다, 맞추겠다.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매달립니다. 이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경우에 어떻게 제외해야 되는지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러브커넥트 유지안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별한 경우의 제외는 오늘 이야기를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갈등이나 사건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 그리고 그 성격을 유발하게 한 심리 문제가 진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재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상대방이 싫어했던 행동을 안 하기만 하면 재해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이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성격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갖거나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격 문제가 무조건 시간을 갖고 참는다고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반드시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성격 차이로 인해 이별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호르몬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설렘과 호감으로 아무리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점점 갈등이 쌓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만이 생기면서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연애 과정에서 드러난 성격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격적인 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다툼과 갈등으로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지고 결국 지쳐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예요. 성격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이다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혼란이 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2번째는 연애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반복되는 상대방의 성격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관계를 지속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스스로의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별을 선택한 경우죠. 앞으로도 계속 성격 차이로 부딪히게 될 거야. 이렇게 관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별 통보 받은 분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 성격을 고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 참겠다, 맞추겠다 라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매달립니다. 이런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아직 감정이나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한번 믿어볼까?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서 기대 심리가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매달리는 행위에만 포커싱이 되어서 내 가치와 매력을 더 낮게 느끼게 되죠. 이건 어떤 제품 설명서를 믿고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해봤지만 도무지 효과를 보지 못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려는 사람한테 제발 내 제품을 계속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데 부탁한다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경우에 어떻게 제외해야 되는지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성격 차이로 인해 느낀 불편함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잃기 싫은 그 절박한 마음에 내 감정만 앞세워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단 붙잡고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헤어지기 싫은 내 욕구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품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고객이 있다면 이 제품의 단점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들어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성격 차이로 불편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꼈던 불편함을 먼저 이해하면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미래도 보이겠죠? 내 요구는 반드시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먼저 타협한 뒤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아쉬운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자존심 부리면서 내 요구부터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적인 재회는 물론 재회 이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훌륭하게 타협해서 재회에 성공했다고 해도 관계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지 않나요? 상대방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 성격을 개선하는 거예요. 단순히 둘 사이의 취향, 가치관의 차이라면 쉽게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불안, 집착, 다혈질, 말투 등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누적되어서 형성된 성격이라면 조율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회 이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연락 참아보려고요. 의심 안 하려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와 같은 노력을 계획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내 근본적인 성격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억누르고 참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 폭발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격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심리치유, 성격 트레이닝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경우라면 성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재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따라서 재회는 물론 재회 이후에도 잘 유지되는 관계를 원한다면 매번 이별을 반복하는 성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무엇보다 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재회 이후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도 아는 성숙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생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겠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성격 차이로 이별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재회할 준비는 모두 마쳤는데 재회 연락을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러브커넥트만의 재회 연락 10개명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